정신 나간 사람들을 게토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여름날, 우리는 이온 음료를 마십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이온 음료를 꺼내 마시면 그 자체로 갈증이 확 풀리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온 음료는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취향에 따라 아무거나 골라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온 음료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제품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펩시코의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입니다. 이 음료가 세계 최초 스포츠 드링크였다니 놀라실 만한 분들 많으시겠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게토레이는 재미있는 역사와 우리가 몰랐던 비밀들을 더 숨기고 있죠.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게토레이는 미식 축구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게토레이는 플로리다 대학교 의료진인 로버트 케이드와 해리 제임스 프리, 다나 셔스가 1965년 학교 미식 축구팀을 위해 만든 음료수입니다. 당시 플로리다 대학교 풋볼팀 게이터스의 미식 축구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과 경기로 고생 중이었죠. 선수들은 열사병을 앓거나 심각한 체중 감소로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학교 의과대의 부교수였던 로버트 케이드 박사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는데, 케이드 박사와 동료 의사들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손실을 대체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음료를 개발하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탄생한 게 게토레이입니다. 1965년 게토레이를 처음 개발할 당시 들었던 비용은 미국 돈으로 $43,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5 정도 됩니다. 500ml 정도의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거의 마법의 물약 혹은 순금 넣은 음료수 수준인데, 당시에는 개의치 않고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그냥 만들었답니다. 탄생한 게 미식축구 때문이라서일까요? 현재 게토레이는 미국 미식축구 프로리그인 NFL의 모든 팀을 스폰서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금이야 먹을만 하지만 처음 게토레이는 그닥 맛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로버트와 동료들이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 먹어본 마루타들은 계속 토할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증언에 같으면 쓰레기 같은 맛이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몸에 좋은 거니까 먹긴 먹었다고 하네요. 로버트의 아내 메리가 레몬 주스를 넣으면 맛이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언한 덕택에 그나마 지금의 맛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괴랄한 맛이던 이 음료수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온 음료는 탈수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수분을 보충해주는데, 당시 더운 날씨에 신생아들도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에게 게토레이를 먹이자 다행히도 탈수 증상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NFL에서 우승하는 팀의 선수들은 게토레이를 감독이나 코치에게 통째로 뿌립니다. 이를 게토레이 샤워라고 하는데, 1985년부터 시작된 나름 유서 깊은 전통이죠. 근데 저거 몸으로 맞으면 끈적거려서 별로일 텐데 말입니다. 이후 게토레이는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의 스폰서를 받고 있던 조던에게 광고 계약이 끝나자마자 게토레이가 접근해 계약을 따는 것이죠. NBA를 은퇴했음에도 계약은 계속되었고, 덕분에 게토레이의 인지도와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여간 누가 천재 아니랄까봐 손대면 안 터지는 게 없네요. 이쯤 되니 펩시도, 코카콜라도, 그리고 심지어 워렌 버핏도 게토레이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덧 게토레이가 미국 스포츠 음료 시장의 83%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게토레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건 누구나 인지했을 정도입니다. 워렌 버핏은 게토레이를 사들이지 못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결국 2001년이 되어서야 게토레이는 펩시코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토레이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는데요. 2008년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줄고, 여기에 경쟁사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펩시코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과 로고, 포장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바꿨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죠. 게토레이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주요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 충성 고객을 상대로 심도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토레이를 먹는 건 크게 두 부류였는데, 하나는 승부욕 강한 10대 운동선수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와 같은 종목에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게토레이는 이 두 고객층을 모두 포함하는 전문 운동선수들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연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젤리와 에너지바, 쉐이크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유통 채널을 바꿔 편의점이나 마트가 아닌 전문 운동선수들이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곳에서 게토레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게토레이는 다시 승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에도 게토레이는 매일같이 수많은 경쟁 제품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 스포츠 음료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토레이가 스포츠 음료 전장에서 승리한 이유는 브랜드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충성 고객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게토레이는 어떤 제품들을 선보이며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1등 스포츠 음료의 행보가 기대됩니다.